꽃피면 딸 생각하고 13화 14화 리뷰 재밌더라입니다. 13화의 시작은 강로서가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쫓기면서 시작합니다. 저 멀리 가마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피했더니 중전이었습니다. 강로서는 알아보지 못했고 중전은 강로서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고 남영에게 편지를 보내 만나게 해줍니다. 남영을 만난 강로서는 남영의 방에서 발견한 호랑이 인형을 왜 가지고 있냐고 따집니다. 남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 때문에 강로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강로서의 아버지를 죽인 자가 심원임을 밝히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음날 아침밥을 같이 먹으며 한가족이 된 대모와 막산 그리고 천금, 춘계 그리고 남영이 강로서의 밥에 반찬을 올려주며 위로해줍니다. 강로서가 쫓기던 밤에 남영은 금난청을 수색하던 중 도승지 이시흠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이시흠은 남영에게 금난청은 왕의 군사를 만들려는 계획이기에 금난청을 흔들면 왕과 세자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시흠은 왕의 재가를 얻어 금난청을 군영으로 승격을 받고 금난청의 수장이 됩니다. 남영은 세자와 함께 포도청에 가서 본인이 새들어 사는 집을 수색했는지 알아보고 고금욱으로 쓰여진 투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남영과 강로서는 강익찬을 죽인 심원이 손목에 있는 글씨와 남영이 받은 호랑이 배에 새겨진 글씨가 같음을 깨닫고 고민을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강로서는 자신의 사연을 글로 적어 사람들에게 알리면 강익찬을 죽인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잡자고 합니다. 그렇게 강로서는 글을 써서 거리에 뿌리고 심원이 목에 현상금 1만 냥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강로서의 글에 영의정도 이시흠도 놀라면서 왕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남영을 따로 불러 강로서의 사연에 나오는 심원을 잡아오라고 은밀히 지시합니다. 한편 한혜진은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어 궁에 들어갔는데 세자를 보고 싶어 궁인으로 변장하고 나왔다가 훈련대감과 박상궁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고 그것을 세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남영은 식사를 하다가 심원이 술을 한양에 들인 방법을 알아내고 젓갈가게 상인에게 정보를 얻어 심원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심원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영이 젓갈가게 상인을 만나고 간 후 강로서가 찾아가 심원이 함정인 것을 알고 사람들을 모아 심원을 공격합니다. 심원은 도주하는데 쫓아가던 막산이 붙잡히게 되고 강로서에게 달려들던 심원이 칼을 대모가 찔리게 됩니다. 도주하는 심원을 남영이 잡아 결투하지만 절벽으로 몰리던 중 이시흠이 활을 쏴 심원을 맞추고 절벽에서 매달려 있던 남영도 해치려다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심원이 칼에 찔린 대모는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며 13화를 마칩니다. 14화의 시작은 절벽에 매달린 남영을 이시흠이 해치려 할 때 남영은 10년 전 망월사에서 강익찬을 죽인 자의 발소리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로서가 달려가려 하자 심원이 신복인 태선이 강로서를 막아 붙잡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편 세자는 한혜진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10년 전 숙빈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외삼촌 이시흠을 찾아갑니다. 이때 세자는 이시흠이 심원이 신복인 태선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실망하여 궁으로 돌아옵니다. 세자가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시흠은 세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송현세자를 죽였고 강익찬도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자는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나가지만 이시흠이 세자의 어머니인 경빈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자 이시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벗인 남영과 강로서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의정의 아들 훈련대감과 박상궁을 송현세자와 강익찬의 살해범으로 몰아 강익찬 살해 사건을 종결하자고 합니다. 이시흠은 세자가 공범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감탄해하며 좋아합니다. 이시흠은 왕에게 송현세자의 살해범이 영의정의 아들 훈련대감과 박상궁임을 보고하고 체포해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영의정은
군사를 일으켜 반격해보려고 했지만 이시흠이 영의정의 필체를 위조한 편지를 증거로 가져오는 바람에 영의정도 송현세자 살해의 공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남영은 심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망월사의 사건의 목격자임을 밝히고 강익찬이 자신을 죽인 자를 잔나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데 있어 왕이 마시는 잔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강로서는 중전이 불러서 궁에 들어갔다가 강익찬이 숨지기 전까지 기록한 수사일지를 받고 범인을 잡으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우게 됩니다. 남영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사헌부를 나서다가 강로서의 수배 전단의 그림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인상착이라는 것이 화가 앞에서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해서 만드는데 강로서의 수배 전단의 그림은 누군가가 이미 그려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수사해내고 그 뒤에는 도승지 이시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승지의 집에 찾아갔을 때 도승지는 때마침 목욕을 하고 있어서 남영은 도승지의 방을 수색하던 중에 왕의 잔과 같은 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도승지에게 들키게 되면서 14화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말이 뻔하게 보이지만 남영과 강로서가 범인을 추리해가며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합니다. 결말을 알아도 재미있는 드라마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예고편에서 남영이 이시흠의 아들일 수 있다는 복선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주 궁금한 드라마입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